안녕하세요. 우리 드레스 코드 설명하자 그냥 아 갑자기. 그래? 오랜만에 드레스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는 성장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단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렇게 사감 선생님 룩이에요. 약간 귀엽죠? 귀여운데 뭔가 약간 소공룡 스타일? 맞아. 약간 그런 옛날 느낌? 학교 교복 같은 스타일.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가을이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서 가을 룩을 입으려고 이렇게 좀 큰 이런 거 뭐라 해야 되냐? 골덴 셔츠 같은 걸 입었고요. 갑자기 벌떡 이런 치마를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니 색조합이 으잇! 너무 귀여워요. 아 보여.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입어봤고, 아니 우리 둘이 서로 오늘 안 맞췄는데 둘 다 뭔가 단정 치마, 롱 치마를 입고 왔어. 그리고 안 보이시겠지만 검정 구두를 신었답니다.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냥 시작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는 성장인데요. 두둔. 성장을 주제로 해서 각자 책을 집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 성장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성장 소설이 맞을까요? 이거 정말 주관적인 견해로 성장이란 무엇일까?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가지고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백윤 씨가 생각하시는 성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성장이라 저는 약간 거창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이기심이나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자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책을 가져왔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요. 뭔가 성장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씨앗이 막 새싹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장이란 것은 뭔가 막 이렇게 크게 변화를 하거나 내가 없었던 것을 얻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씨앗이 막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채채채채 자라가지고 만약에 꽃이 된다 해도 그 씨앗은 원래 꽃 씨앗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 귀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밑밥인데요. 이따가 제가 가지고 책을 보시면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드실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앗의 발견. 씨앗의 발견. 너무 좋잖아. 그러면 제가 한번 바로 첫 번째 책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주섬주섬. 그냥 여기서 꺼내기.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최초의 아이입니다. 제가 원래 이 책을 그냥 받고 서평을 써주는 조건으로 이 책을 받았는데 뭔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저의 자의임을 밝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거고 막 광고 막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뭐 광고 주세요. 막 이래.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당연히 광고 없고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어. 일단 로이스 로리 이거 참으실 수 있나요? 기억 전달자를 쓴 작가잖아요. 제가 기억 전달자를 정말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가 백윤이한테도 빌려줬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질 않아요. 안 읽어가지고. 빨리 읽어줘라.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읽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있으면 하염없이 원하지 않아도 빌려줘도 돼? 작년 요맘때였는데. 네. 그래서 기억 전달자가 너무 사실 유명한 작품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할 정도로 근데 정말 너무 재밌고요. 약간 현대 SF 중에서 약간 멋진 신세계, 기억 전달자 이런 것들이 진짜 유명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역시 고전은 고전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으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그분의 최근작인 이제 최초의 아이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목차가
이런 느낌?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는 갑자기 작가의 수필이 나와요. 갑자기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이런 걸 갑자기 말을 해. 뭔가 특이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한 소녀 에스트리트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작가가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이 아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어땠는지 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파리크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뭐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바로 빈대비 미라 이거거든요. 혹시 미라 관심 있으신가요? 질문이 되게 웃기네요. 미라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 궁금한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막 미라 발굴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좋아했어서 이걸 보자마자 뭐야 호로로록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게 최초의 미라라고 얘기가 되는 늪속에서 발견된 미라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카락도 반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 눈에 가리고 있는 듯한 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린아이의 미라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작가가 이게 철기 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아이의 어떤 삶 같은 걸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권 문제는 꾸준히 이슈인데 만약에 철기 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겨내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애들의 어떤 의지 같은 거에. 근데 물론 얘네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읽으면서 계속 하지마 무모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치만 그 철기 시대라는 우리의 상상이 채 닿지 않는 그 지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책을 펴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었고 왜 철기 시대까지 생각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뭔가 내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지점을 콕 집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희소성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다 사실 슬프죠. 미라가 된다는 어린 시절에 죽는다는 결말을 이미 생각해 두고 이 소설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마냥 슬프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이후의 날들이 어떨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서 저는 사실 어른한테도 추천하지만 얘는 살짝 좀 대학생 초반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여주시죠. 먼저 이 책을 천선란 작가님의 이기숲입니다. 얘는 생태계가 종말해서 이제 지상에서 살 수 없는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걸 배경으로 하는데 정책이 아무래도 지하 도시면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정부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에 허락된 자녀들만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그래도 힐링 소설처럼 읽혔어요. 일단 이거는 3개의 소설로 돼 있는 연작 소설인데 그냥 되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히고 아이들이 6명에서 8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 지하에서 그냥 태어나고 살았다 보니까 그 삶이 이상한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난 그래도 뭔가 이 밤하늘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러 가요. 그러면서 진짜 저런 거를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막 무모한 도전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책에 그래서 딱 키워드가 모험과 도망, 오. 발견과 추방 이거 못하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도망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모험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첫 소설을 봤을 때는 암울한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진 않고요. 뭔가 이 따뜻한 아이들의 우정과 연대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냥 이 천설라 작가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아니 천산만 거의 하루 만에 작가님 다 읽었어. 나인도 진짜 재밌는데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것도 나름의 성장 소설일지도 아, 기대되는데요. 제목이 왜 재밌어요. 이끼숲이지? 이끼숲. 이끼가 틈에서 어디서나 살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 그 어떤 세계든 틈을 찾아서 살아남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죠. 감동이 있네. 감동이 있죠. 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책을 또 다른 친구한테도 추천을 아, 받았었는데 뭔가 하염없이 미루고 있었거든요. 나 재밌어요. 읽어봐야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간지러워라. 이제 갑자기 살짝 다른 느낌의 책을 네. 땅콩 일기. 땅콩 일기다. 사실 소설은 아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랑 거기에 따른 이제 사실 얘는 픽션이 아닌 거죠. 이분의 이야기, 진짜 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분이 인스타툰 작가님이셔가지고 이게 있는데 너무 갑자기 재밌다 이러면서 하염없이 읽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순삭당해. 진짜. 근데 내가 이분을 알게 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딱 이제 출간이 이제 곧 된다 해서 되자마자 바로 샀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3권까지 있는데 제가 3권까지 전부 다 이 발매가 된 날 바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동이 있고 주인공이 이 땅콩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땅콩이 있고 여기 나오는 다양한 막 견과류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이 아 이것도 그림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브라질 너트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귀여운데 이게 살짝 읽다 보면은 이 땅콩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감성이 너무 섬세하고 조그만한 감성이라서 우리가 뭔가 놓치기 쉬운 그런 감정들이 많은데 얘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왠지 살짝 인프피 추천이긴 해. 진짜 인프피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거는 진짜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MFP지만서도 얘를 읽으면서 계속 맞아 이러면서 읽었고요. 무엇보다 너무 귀엽고 여기 나오는 이 땅콩이가 혼자 이렇게 슬퍼하다가도 되게 막 기운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다정해. 그리고 진짜. 말을 너무 스윗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좋다. 정말 추천드려요. 친구들이 아주 주옥 같아. 정말 역시 그런 게 있어. 뭔가 사랑스러운 사람 주변에는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땅콩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싶고 제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 막 계속 누르고 막 이렇게 책 사면 스토리 올리면서 작가님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걸 막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힐링 에세이예요. 제가 막 힐링 에세이자 크하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인정드립니다. 자, 근데 저는 싫어하고요. 갑자기. 그리고 막 억지 감동 이런 거를 하면은 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오해 받을 수 있어. 혹시 그런 느낌이려나? 억지 감성이 전혀 없어. 근데 이 안에는 리얼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런 힐링류의 어떤 컨텐츠다? 리얼리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콩 작가님, 쩡찌 작가님 이걸 아마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이 땅콩이의 성장일기 그리고 혹여나 성장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땅콩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이 친구 클래식하게 가네. 네,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추천하는 책이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인데 이 표지의 이 아이가 주인공 윤재라는 친구예요. 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 그거를 앓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부터 너무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돼. 그런데 얘는 그거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괴물이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감정들을 익히기 위해 기쁠 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슬플 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것까지 그림으로 그려서 막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하면서 조금씩 첫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이게 그런 걸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 아이의 성장을 담고 있어요. 얘랑 같이 거의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로 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불량 친구예요. 근데 전혀 불량한 게 아니고 사실 그냥 마음이 너무 여려서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그 친구의 성장도 같이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윤재와 곤이의 관계성이 참 좋다. 정말 아몬드 유명해가지고 다들 이 표지에 살짝 질려서 이미 읽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맞아. 수 있는데 막상 펼쳐보면 또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정말. 맞아요. 뭔가 그런 맥락에서 또 갑자기 하나를 말하자면 위저드 베이커리 이런 거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감성인가? 뭔가 이렇게 성장소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이런 거 아니야? 위저드 베이커리 그 다음에 근데 아몬드 은근히 위저드 베이커는 안 읽지 않았을까? 우리 시대 애들만 읽지 않았나? 진짜? 아닌가? 또 약간 좀 모르겠네.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진 않아. 우리 시대에는 완득이 아 그래? 위저드 베이커리 그거 이런 우리보다 애들이 전 세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리도 완득이 아니야? 우리도 완득이긴 한데 나 완득이를 사실 완득이가 대충만 알아. 살짝 빛이 바랬고 이제 위저드 베이커리가 치고 올라오는 시대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위저드 베이커리는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2번이나 읽고 수상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저의 이니 독서록에서 시상식에서 수상하시고. 이니 별로 권위는 없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셨고 진짜 너무 재밌고 읽다 보면은 눈물이 찔끔 나고요. 그 결말이 이렇게 좀 스포를 해서 없네. 결말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 지점이 좋습니다. 성장 소설의 표본 이런 느낌. 근데 아몬드도 정말 꼭 같이 위저드 읽어보면 베이커리도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빌려드릴까요? 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겠다. 아니 최근에 개정이 됐어. 아 그래? 어. 그 또 다른 걸 어, 갖고 어. 있는 거야? 개정이 된 걸 또 아. 샀어. 약간 내용이 거의 바뀌진 않았지만 이렇게 몇몇 부분을 교정을 하셨다고 하셔서 아니 빌려주면 너무 좋은데 빨리 기억 돌려줘. 전달자나 읽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책 두둔 바로 관인데요. 와 이건 처음 봐요.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아주 유명하진 않고 이제 독일 작가가 쓴 책인데 뒤에 읽어보면은 그 넬레 노이하우스는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쓴 작가인데 그 작가가 추천사를 이렇게 써줬어요. 독일 심리 스릴러의 거장 아르노 슈트루벨 독자의 신경을 유린하다? 드드 이렇게 추천사를 썼단 말이에요. 얘는 약간 추리 소설, 심리 스릴러 소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요즘은 정말 추리 소설을 안 읽는데 이제 중학교 때 왠지 모르게 약간 중2병에 빠져서 추리 소설을 정말 와 많이 근데 학생 때 이제 읽었거든요. 추리소설 많이 읽었어. 진짜 그땐 이런 게 막 보고 싶고 너무 재밌어 그때는. 맞아 그런 게 또 있어. 왠지 이렇게 빠져들어서 맞아. 누가 범인? 요새는 이러면서 진짜 안 읽고. 맞아, 맨날 막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거 읽고 그랬었는데 무섭게 생겼죠. 일단은 그림부터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리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너무 무서운 장면이나 징그러운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약간 심리 스릴러다 보니까 뭐 약간 징그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적고요. 얘도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책이에요. 근데 보통 그 시절 읽었던 책 다 까먹잖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간 비명을 막 읽다가 한 여기쯤 왔을 때 비명을 지르고 다시 끝이야? 안돼! 이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뭔가 얘가 왜 성장 소설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이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얘는 아무래도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는데 지금 이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 나이를 먹고서까지 기억이 나는 책이다? 진짜 많지 않아요. 그니까. 얘는 진짜 너무 재밌고 추리소설 관심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얘를 읽다 보면은 분명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약간 그 등골이 찌르륵 하면서
되는 그런 느낌? 정말 추천드려요. 이걸 읽고서 제가 영상 시작에 말했던 성장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총 5권의 책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서로의 책이 궁금해져서 좀 더 읽어보게 될 것 같고, 여러분도 혹시 뭔가 재밌는 성장소설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설도 괜찮고 사실 뭐 만화도 괜찮고 또 성장 만화가 못 참게 하는 포인트가 있죠. 전 소년 만화에 환장을 해가지고 전 그냥 죽어버려요. 벅차 올라. 눈물이 나잖아. 그래서 혹시 뭔가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 뭐 영화도 괜찮고 드라마도 괜찮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양하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젠 정말 저희도 성장을 해야만 하는데 저희도 성장하겠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발해! 파이팅!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